2022년 전 세계는 혼돈과 충격, 감동과 변화로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터졌고 한 세기의 여왕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는 그 역사 속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뉴스에서 흘러간 한 장면이 아닌 전 세계를 움직인 진짜 순간들. 2022년의 12개월을 다시 꺼내봅니다. 지금부터 1년을 한눈에 정리해보시죠. 1월 카자흐스탄 유혈 시위. 새해 벽두부터 들끓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액화천 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시위대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실탄 발포, 계엄령, 인터넷 차단을 감행했습니다.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CSTO까지 진압 지원을 위해 군을 파병했죠. 사망자는 200여 명 이상, 체포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석유 부국의 민심 폭발은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을 드러낸 서막이었습니다. 2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면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침공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군은 새벽 4시 전방위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단 3일이면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길어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했고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으로 피난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로 인식되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3월 북한 ICBM 발사 재개. 3월 24일 북한은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화성 17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15,000km 이상. 김정은은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직접 시험 장면을 참관하며 국내외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미일은 즉각 반응했고 유엔 안보리는 긴급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는 무산. 한반도는 또 한 번 불안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선언.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대량 매입한 뒤 4월 25일 전격적으로 440억 달러의 인수선언.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그는 CEO, 이사회, 심지어 직원 50%를 해고했고 트위터의 알고리즘과 콘텐츠 정책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광고주 이탈, 인증제 혼란, 가짜뉴스 증가. 트위터는 혼돈의 플랫폼이 되었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5월 미국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5월 24일 텍사스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 10살 아이 19명과 교사 2명이 총격으로 사망. 범인은 18세 고등학생 AR-15 소총을 이용해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에서 77분이나 대기만 했고 피해를 키운 무책임한 대응은 미 전역에 분노를 안겼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외쳤지만 총기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6월 대법원 낙태권 폐지.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하며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했습니다. 즉시 13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됐고 일부 주에선 강간 피해자나 10대 소녀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여성 인권과 신체 자율성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다시 근본주의적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월 유럽 전역 폭염과 산불. 7월 한 달 유럽 대륙은 40도 이상의 폭염과 초대형 산불로 신음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포르투갈, 스페인은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항공편은 취소되고 도로는 마비. 런던 히드로 공항 활주로는 열기에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했고 수십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현실임을 모두가 체감한 여름이었습니다. 8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8월 2일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의장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만 해협 일대에 실사격 훈련을 벌였고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을 동원해 실전 같은 대응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갈등은
타이완을 중심으로 고조되었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가치가 정면 충돌한 사건이었죠.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9월 8일 영국과 영연방의 상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1952년 즉위 후 무려 70년간 군림하며 냉전, 전쟁, 코로나, 브렉시트를 지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인물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조문했고 장례식은 전 세계 40억 명 이상이 시청한 역대 최대 방송 중 하나가 되었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서거가 아니라 제국시대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인파가 몰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 159명이 희생됐고 그중 대부분은 1020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10만 명 이상이 몰렸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아무런 대비도 없었죠. 무전, 구조, 통제가 모두 부실했던 참담한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카타르 월드컵 개막. 11월 20일 사상 최초의 중동 개최 월드컵 카타르 2022가 개막했습니다. 폭염을 피해 겨울에 열렸고 노동 착취 인권 논란 속에 막대한 석유 자금이 흘러들었죠. 하지만 축구는 축구였습니다. 일본의 독일 격파, 사우디의 아르헨 격파,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고 이변과 감동이 가득했던 대회였습니다. 12월 메시 월드컵을 품다. 12월 18일 루사일 스타디움 아르헨티나 vs 프랑스 결승전. 전후반 2대2 연장까지 3대3 그리고 승부차기 4대2 리오넬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7골 3도움 골든볼 수상. 36년 만에 우승을 이끈 진정한 리더. 음바페의 해트트릭도 있었지만 이날은 메시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고트의 전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마무리. 이것이 바로 2022년의 시간들입니다. 전쟁과 기후, 죽음과 감동, 혼돈과 희망. 우리는 모두 그 속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타임라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